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남보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 추락주의라는 책을 바탕으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회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은 의욕상실이 가장 많았고, 또 회사를 가장 그만두고 싶은 순간 일이가 재미없을 때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회사에서 일이 재미가 없어서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일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다 그렇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진다. 나 때는 더 심했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는 하죠. 그런데 진짜 참으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지금 이대로 일이 재미가 없는데 계속 일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매우 의욕 넘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걸 통해 인생의 행복까지 찾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현황에 비하면 되게 보기 드문 직장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답은 질문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저자가 제시한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답을 내셨나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 질문은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헤드헌터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직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학창 시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일단 대학부터 가라.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공부를 방해하는 쓸데없는 잡념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갔더니 대학 가니까 또 학점 잘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뭐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달리다가 보니까 어느새 직장인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 채 직장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직장인이 되어서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일이 나랑 맞는가? 나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에 답이 나지 않은 채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처음 질문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때 이 고민들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나를 찾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인의 눈을 빌려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금지된 재현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거울이거든요. 어떠세요? 좀 특이한 그림이죠? 왜냐하면 거울에는 원래 자기 얼굴이 비춰 있는데 뒷모습을 그대로 비치고 있어요. 이 뒷모습은 작가가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눈을 빌려서 나의 내면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직업 가치들 중에 나는 어떤 가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또 중요하게 느끼는지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 사람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가치에 대해서 재정립 내려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순위를 매겼던 가치를 바탕으로 좀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좀 재정립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면 내가 내 행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지 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인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행위는 되게 필연적인 행위잖아요.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쇠한볕 아래서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벽돌공에게 행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새 벽돌공의 대답인데요. 3명 다 답이 다르고 그 답을 하는 표정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벽돌공의 질문, 어떤 벽돌공의 답과 가장 비슷한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짧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업무 몰입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의 개념이 나옵니다. 사명은 사전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임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사명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일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저자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가치를 바탕으로 다시 재정립해서 나만의 사명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열정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명 문장은 내가 돕기 원하는 대상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 나의 열정을 자극하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유재석 씨를 한번 바탕으로 사명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마 무한도전의 유재석 씨의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이 사명 문장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사명 문장은 개인과 조직의 진정한 성공을 돕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 사명 문장으로부터 저자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만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사명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비전인데요.
비전은 미래를 눈앞에 그려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떠올려 보시면 쉬운데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아직 막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는 공사가 다 된 모습을 조감도로 해놓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의 특징은 바로 글로 적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장래에 대해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지, 그 목표를 기록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스라고 대답했던 3%의 그룹만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10배의 수입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생생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살 수 있겠죠. 당연히 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 사명을 바탕으로 정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 사명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때부터 점차 역산하여 현재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어떤 여학생의 진로 고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학생은 인생의 사명을 어르신을 섬기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센터장으로서 노인복지센터를 경영하는 모습을 꿈을 꿨는데요. 역산해서 2024년에는 복지센터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관련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학생이 해야 할 것도 나오는데요. 전공해야 할 학과가 있는 대학과 전형을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죠. 어떠세요? 이 여학생은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러프하게라도 자신만의 비전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다시 말해 나의 강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강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많이 운동하는 개념인 이점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은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5가지 중에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이점일까요? 강점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네, 답은 이 3개입니다. 어떠세요? 다들 맞추셨나요? 혹시 토익 점수 900점을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취준생이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업무를 해봐도 오히려 자기 약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강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으로만 성과를 낼 수 있다. 강점에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분야는 과감히 포기해라.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강점으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강점은 재능과 지식,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바로 재능인데요.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나 소재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나의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 3가지 힌트를 보시면 재능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가지고 재능을 찾으셨다면 이제 내가 어떤 무대에서 이 재능을 발휘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따라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결합해야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현장에 알맞은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면 나의 재능을 강점으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강점을 혼자 찾아내기가 어렵다면 도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트렝스 파인더나 MBTI, 디스크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의 강점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낸 강점은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선천적인 성격을 성품으로 또 재능을 역량으로 강점화하는 지속적인 반복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강점을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기도 하고 사명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근데 이렇게 자극을 받아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행되지 않는 게 문제죠. 저자는 그래서 습관을 재설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습관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상인데요. 보상은 반복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내가 왜 이 행동을 계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복 행동을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한 후에 자꾸만 텔레비전을 켠다면 어학 어플을 켜는 것으로 한번 행동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소리로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수많은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자는 핵심 습관에 주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여러분 킹핀이라고 아시나요?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단 하나의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을 맞추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습관은 바로 이 킹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마치 스트라이크를 치듯이 다른 습관들까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습관을 찾아내는 것은 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핵심 습관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작은 승리에 주목할 차례인데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고 작은 승리를 맛봐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책을 30분 읽는 게 힘들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승리를 맛보다 보면 그 힘으로 계속해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이 재미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5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어떠세요? 답이 좀 되셨나요? 5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답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사명도, 비전도, 강점도, 습관도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죠. 이것은 비단 20, 30대 젊은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40, 50대 분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막 요새 먹는 거 되게 유행하고 또 여행 가는 게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도 되게 좋지만 이런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 의미 있는 탐구를 한번 해보신다면 거기서 얻는 만족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인생으로 회사에서도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